PSA 정상 수치가 0에서 3인데 건강검진에서 9라는 숫자가 나왔다. 놀랄 법도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건강검진 한 달이 지났을 즈음 건강검진 센터 직원이 연락와서 PSA가 암 수치인데 정상보다 높게 나오는 거라 반드시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된다고 한다. 건강검진센터 직원에게 전화로 들으니까 순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부랴부랴 대학병원에 예약을 잡았다. 대학병원 첫날은 피검사, 소변검사를 했고 일주일 뒤에 재방문해서 초음파 검사를 했다. 초음파 검사는 카메라가 달린 봉을 젤리에 발라서 항문에 집어넣고 어우 아팠다. 그리고 수치심 약간. 그렇지만 빨리 끝났다.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니까 초음파에선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피검사에서 PSA 수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6 정도로 아직도 높은 수치라 정확한 건 병원에 하루 입원해서 조직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다. 조직검사를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원래 같으면 바로 입원해서 조직검사 하자고 하지만 나이가 젊으니까 초음파 검사부터 진행을 한 거라고 하셔서 입원해서 조직검사를 하기로 날짜를 잡았다. 조직검사는 하루만 입원을 하는데 첫날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입원 수속을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검사를 하게 된단다. 병원에 입원한 당일 자정부터 금식이라 입원하기 전까진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없고 단지 입원 전에 준비해야 될 건 보건소에서 코로나 PCR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고 입원일 포함한 4일 이내에 검사한 음성 결과만 유효하다고 한다. 보건소에서 음성이라고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만 잘 보관해서 가면 되고 개인 준비물은 세안용품부터 수건, 슬리퍼, 휴지, 개인적으로 물티슈도 필요했다. 앞뒤로 막힌 슬리퍼가 적혀 있는데 병원에 물어보니 미끄러울까봐 앞뒤로 막힌 슬리퍼라고 적은 거지 꼭 앞뒤로 막힌 슬리퍼를 신을 필요는 없다고 한다. 하늘이 참 파랗네요. 오늘 할 말 없을 때 날씨 얘기하는 거 알죠? 옛날에 그 감성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이 파랗다. 여러분 하늘이 파랗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럼 하늘이 매우 파랗다. 그럼 하늘이 매우 파랗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이 파랗다 하면서 천장을 쳐다보시더라고요. 빵 터졌는데 같은 말을 해도 어떤 감성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좋더라고요. 뭔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하늘이 파랗다. 하늘이 파랗다. 사실 어릴 때 그냥 하늘이 파랗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하늘이 파래 하면서 뭔가 이런 감성을 주고받는 그런 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좀 더 저한테 와닿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병원에 다 와갑니다. 일단 끄고 2인실이었는데 다른 환자분이랑 인사하고 짐 정리 후에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간호사께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신다. 병원 내 약국에 가서 기저귀를 미리 하나 사오라고 하셔서 기저귀를 사고 앉아있으면 피검사도 하고 수시로 혈압도 재고 밥도 주고 그러다가 저녁을 먹고 자기 전에 새벽에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다며 팔에 바늘을 미리 찔러둔다. 바늘을 찌르다가 신경을 잘못 찔러서 순간 손가락이 찌릿하며 등에 땀줄기가 번쩍하는 고통을 살짝 느꼈다. 2번 실수를 하시고 나서 본인이 미안한지 팔을 꼭 잡아주고 다른 간호사분한테 부탁해본다고 하셨다. 2번 실수를 한 터라 또 실수할까봐 살짝 쫄았지만 능숙한 간호사분이 오셔서 단번에 아프지 않게 찔러주셨다. 12시 자정부터는 금식이고 물도 마시면 안 된다.
새벽에 자는데 항생제를 투여해주고 간호사님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니 잠이 들었다 깼다 비몽사몽의 잠을 설쳤다. 아침 9시에 관장을 먼저 실시하고 대변을 크게 쏟아낸 후 기저귀를 차고 기다리고 있으니 간호사가 왔고 복도에 있는 침대에 누우라고 했다. 침대에 누우니 간호사가 침대를 밀길래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 지하 1층으로 간다고 했다. 나는 아픈 곳 없이 멀쩡한데 침대에 누워서 8층부터 지하 1층까지 침대에 실려가려니 뭔가 뻘쭘해서 그냥 제가 일어나서 밀고 가면 안 되냐고 물으니 살짝 미소 지으며 본인이 잘 민다며 밀고 내려갔다. 잠시 대기하다가 검사실에 들어간 순간 의사 1명, 남자 간호사 2명, 여자 간호사 1명이 준비하고 있었고 옆으로 누워 두 다리를 최대한 배 쪽으로 당기고 엉덩이를 내밀어라고 한 후 마취 그리고 카메라가 달린 검사봉을 항문에 집어넣고 이후에 새꼬챙이 같은 걸 집어넣은 후 조직을 채취하는데 새꼬챙이가 거기에 들어갈 때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고 중요한 건 검사봉을 이리저리 돌릴 때마다 엉덩이의 힘줄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뒤따랐다. 하지만 고통도 잠시 마지막에 항문에 줄이 달린 거즈를 꼽아 놓는 것을 마지막으로 검사는 완료되었고 시간은 10분 정도인데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처럼 느꼈다. 병실에 도착하니 10시쯤이었는데 대변은 오후 2시가 돼서야 봐야 된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나는 지금 당장 대변이 마려웠다. 앉아있으면 머리도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서 가만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고 가만히 누워있으니 그나마 참을만 했지만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대변을 참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0시 30분이 지날 때쯤 대변의 고통이 조금씩 줄어들고 참을만 해졌으며 11시 이후부터는 어지러움증도 좋아졌다. 소변을 하고 나면 알려달라고 하여 소변을 하러 갔는데 피가 잔뜩 나왔다. 뭉쳐있는 피도 나와서 간호사에게 얘기하니 처음에 뭉치피도 나올 수 있고 소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당분간 피가 계속 나올 수 있어서 물을 최대한 많이 마셔서 피를 빠르게 빼줘야 피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또 마셨다. 12시 이후부턴 대변도 확실히 참을만 해서 12시 반 이후에 병원에서 주는 밥을 먹었다. 맛있게 먹고 잠시 앉아있으니 웬걸 1시 15분부터 대변의 고통이 다시 밀려왔다. 와, 이번엔 진짜 참을 수가 없을 정도라 바로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고 간호사가 말씀하세요. 말이 끝나기 전에 죄송한데 똥을 못 참겠습니다 라고 하니 퍼뜩 오셔서 그럼 화장실 가셔서 최대한 참았다가 볼일 보세요 라고 하시길래 말 끝나기 무섭게 화장실로 갔다. 최대한 참아보려 했는데 변기에 앉자마자 몰랐는데 바지를 벗었을 때 기저귀와 바지 상태 몰골이 말이 아니었고 요건 여기까지 하겠다. 너무 더러워서. 항문에 꽂혀있는 거즈는 대변을 볼 때 자연스레 나오는데 혹시나 안 나오면 잡아당기라고 비닐 장갑을 주셨는데 필요하진 않았다. 화장실에 30분은 앉아 있었던 것 같다.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 보니 속옷이 없는 상태였는데 병실 문을 항상 열어놓다 보니 이대로 나갈 순 없었고 간호사가 지나갈 때마다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저기요를 몇 번 불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쇼를 하고 수납 후 퇴원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오란다. 전립선 조직검사 썰 여기까지.